여러 가지 적용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막 클리니컬하게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일반 조직 구성원들이 그 일을 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좀 계속 키워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긍정 심리학에서도 앞에 보셨다시피 되게 꽤 오래된 분야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 지금 보시는 네 가지 전략은 블룸에서도 지금 뭐 그냥 10여 년 적용한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은요. 조직에서 여러 가지 적용을 하다가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잘 그 국내에 잘 먹히는 거, 그러니까 조직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거 네 가지를 뽑아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긍정 정서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좀 즐겁게 구성원들이 즐거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정서적 지지자입니다. 본인 뭔가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직장 동료나 선배, 후배가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 챙김이 있죠. 본인 스스로 마음을 마주하고 마음의 스트레스나 힘든 부분에 어떻게 본인이 평정심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런 역량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하나하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조직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루틴으로 좀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그 프로그램 자체는 긍정 심리학이 가장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긍정 정서가 나오고요. 일상 속에서 긍정 정서를 채우는 게 첫 번째 전략으로 좀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실험인 것 같습니다. 그죠?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는 긍정 심리학자가 한 실험이고요. 그 실패를 하고 힘들어지면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앵자이어티가 생기죠. 지금 보시는 실험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좀 심겨줍니다. 그게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에게 그 각각의 어떤 정서를 주입을 하거나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 차례대로 위에 어뮤스먼트, 컨텐트먼트는 그냥 이제 편안한 그 기분 좋은 영상을 틀어주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그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부정적인 정서, 또는 이제 아무 정서가 없는 상태로 놔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이 불안해지면은 어딜까요? 지금 이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뜁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기분 좋은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은 회복하는 시기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 부정 정서를 경험합니다. 실패도 어차피 작은 실패도 있고요. 오늘 일이 하나 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프로젝트가 크게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은 본인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더 돌아보실 필요도 있고요. 우리 조직 내 구성원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은 풀이 죽어 있거나 또는 사람이 좀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날카로워지고요. 예민해지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을 하겠지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누군가가 내려가서 뭐를 하냐면은 달달한 라떼 한 잔을 마시고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는 라떼 한 잔을 사서 다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기분 좋은 일을 해요, 의도적으로요. 그러면은 그런 감정들이 회복하는 시기가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드려야 되는 게, 막상 그런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까지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 나는 이미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태인데 뇌 자체가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교육이나 이런 조직 활동을 통해서 조직 일상 중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긍정 정서를 높이는 아주 작은 활동들을 미리 구상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루틴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상황에 적용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또 제가 제 워크숍에서 하던가 간단하게 결과만 하나 가져온 거고요. 자, 디지털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요. 요즘 온라인상의 보드 같은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인은 뭘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또 긴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5분 안에 본인의 이런 오감을 촉진해서 내가 긍정 정서를 높일 수 있는 나만의 활동이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죠?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활동도 괜찮고요. 직장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도 괜찮습니다. 자,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평소에 하고 있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내가
나의 긍정 정서를 짧은 시간 안에 일터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있다. 또는 이런 걸 하고 싶다. 이런 거 한번 적어보면 좋습니다. 자, 사무실에서 하늘 보기도 좋고요. 현무겜들랑 수다 떨어보도 좋고요. 그렇죠. 음악 한 곡 들어봐도 좋습니다. 바닐라 라떼도 좋고요. 자,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의 꽃도 관찰하고요. 초콜릿 흡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너무 쉬워요, 이게요. 근데 막상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정서에 이렇게 휩싸이면요, 이런 것들이 떠올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사람들한테 저희는 업리스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잘 높일 수 있는지 교육 조금 받고요. 이게 왜 필요한지도 이해하고 나서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본인이 좀 일상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자, 보통 제가 관계 쪽 이야기할 때는, 다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직장생활 경험이 이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이렇게 위기들을 한번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본인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떠올리시면은 이번에 대한 이 전략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혼자 못 헤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깊이가 깊을 때는요. 그럴 때는 조직 내에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그죠? 나의 힘듦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지지자가 한 명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우리 조직 내에서 누구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또 누구와 마음을 공유할지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도 한번 상기를 시키고 그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회복 달성 책 읽으시면 딱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연구 사례입니다. 하와이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고요. 책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있고요. 에이미 워너 학자의 연구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말아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였었고요. 너무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연구를 합니다. 한 800명 연구를 하는데 꽤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어려움 난관을 극복하고 이렇게 잘 돼요. 공부도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합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나오죠. 단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누구냐? 나를 지지해주는, 그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한다는 게 연구 결과였습니다. 갑자기 군대 얘기해서 그렇고, 저 군대에서 그 얘기 회복 탈출 책을 보다 보면은 군대에서 그 얘기합니다. 레페를 훈련할 때 조교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름을 외치거나 사랑하는 사람 이름 한번 외쳐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큰 난관이에요. 근데 내 마음의 지지를 한번 딱 외치고 나면 사람들이 힘이 좀 생깁니다. 그저 아마 회복 탄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걸 교육으로도 좀 푸셔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술을 많이 먹고 술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환경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은 구성원들끼리 서로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이런 활동들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서로 잘 알아야지 심리적 거리가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감 토크라든지 요즘은 스몰 토크 많이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교육 내에서 풀어주면 되게 좋고요. 또 교육에서 뭘 하면 될까요? 실제 잘 못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판을 좀 깔아줄 필요가 있죠. 내가 평소에 감사하는 동료나 선배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실제 감사를 표현하는 활동들을 판에 깔아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통해서 관계를 좀 좁혀주고요. 또 조금 더 나가면은 구성원들이 상호 간에 긍정 피드백을 하고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내가 마음을 좀 같이 정서적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교육의 활동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자, 앞에 저희가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가 하나는 되게 가벼운 활동들이에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잘 안 될 때 빨리 좀 회복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 그죠? 가벼운 긍정정서 활동 하나 생각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내가 힘들게 푹 빠졌습니다. 누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직에서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성찰하고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요즘 워낙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 챙김이고요. 마음 챙김이 작년, 재작년 가장 그 요청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주제인 것 같긴 합니다. 자, 마음 챙김 호흡으로 스스로 평온함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도 만약에 힘들면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막 어떤 그 회의도 많고 중간에 뭔가 일이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죠? 이럴 때 크게 한 3번만 숨을 들여 마셨다 천천히 내뱉어도 저한테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호흡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효과가 많다라는 게, 높다라는 게 이미 검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내 일상에서 혼란감도 좀 빠지고요. 스트레스도 낮춰지고 불안 초조함도 많이 낮춰집니다. 요즘 이게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프로그램 통해서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느 스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내가 마음이 이럴 때 밖에 나가서 꼭 구경 한번 하고 오겠다. 이것도 사실 뭐 마음 챙김 걷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마음 챙김 활동에 다양한 그 베리에이션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호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죠? 오늘 오전에 큰 게 터졌어요. 점심 때 마음 챙김 먹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음 챙김이라고 나와 있는 파트는 결국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좀 천천히 한번 성찰을 하고요. 바라보고요. 그리고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지금 뭐 오전에 실패했던 내용으로 자꾸 마음이 갑니다. 지금 본인이 현재에 집중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현재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마음 챙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음 챙김 방법들도 구성원들한테 하나씩 그 스킬들을 알려주시는 것도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옵티미즘입니다. 옵티미즘, 낙관주의 사고법의 적용하기인데요. 근데 누구나 타격은 좀 받아요. 실패를 하게 되면요. 그죠? 근데 타격을 받았을 때 일단 구렁텅이로 빠져듭니다. 초콜릿 하나 먹는 걸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누가 이렇게 손잡아줘서 구렁텅이에서 빼주면 되는데, 그것도 잘 없어요. 주변에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제 빠져나와야 되죠. 근데 그 구렁텅이가 사실은 그냥 마음의 구렁텅이에요. 혼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혼자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밟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옵티미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장 그 오랫동안 했던 거는 이제 긍정 심리학이고요. 보시는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긍정 심리학 창시자죠. 이분의 이제 그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쉽게 왜 여기 그 낙관주의 사고가 들어간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했었던 게 학습된 무기력을 연구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사람이 실패를 한 3번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학습된 무기력으로 빠져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요. 네. 아까 어쨌든 이게 DX든 뭐 AI든 디지털로 하다 보면은 크게 작게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하다 보면은 학습된 무기력으로 빠져듭니다. 고민하는 거죠. 무기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죠? 힘이 없어요, 사람이. 말 그대로. 더 하기가 싫습니다. 할 수 있어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 조직에서 꽤 많이 보이는 구성원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뭐 예전처럼 이렇게 화내고 뭐 고함치고 한다고 이게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 발동이 이런 그 동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것도 이제 교육으로 좀 어느 정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적용 잘하면 되게 효과가 높은 방법이고요. 그 사고방식 훈련이죠. 마틴 셀리그만의 A, B, C, D, E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A가 adversity고요. 힘든 일이 생겨요. 실패했습니다. 빌리프, 속마음이 있죠. 그리고 결과값이 나오고요. 근데 보통 이제 ABC로 작동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를 한 3번 겪어요. adversity가 3번 정도 왔습니다. 빌리프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는 안 돼. 우리 절대 안 돼. 앞으로도 안 될 거야. 그죠? 우리 항상 안 될 거야. 우리는 안 돼라고 생깁니다. 자, 컨시퀀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이죠. 이거 해서 뭐 하나? 또 하네? 이렇게 뭐 지극히 당연한 그 수순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뒤집어 줘야 되는데, 보시면 DE가 되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디스퓨테이션과 에너지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본인이 요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반박 후에 이게 조금 더 이왕이면은 무기력이 아니고 내가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통 속마음이 힘든 일이 생기면은 두 가지 패턴이 생깁니다. 일반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요번 한 사건에서 실패했는데 이거를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는 다 안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영속화시킵니다. 영속성. 우리 앞으로도 계속 안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번에 안 된 거거든요. 계속 안 될 거라고 생기는 겁니다. 아,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이 안 좋은 사건에서 내가 내 빌리프가 속마음이 되게 그 부분을 일반화시키고 지금 되게 단기적인 것들을 영속화시키지 않는지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스스로 반박을 합니다. 다음에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선택을 하죠. 조금 더 내가 힘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훈련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스스로 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이네요. 네. 그 회복 탄력성 이야기할 때,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아들 축구공 하나 사줬습니다. 네. 축구공 사면서 뭐도 샀냐면은 펌프도 같이 샀어요. 그럼 축구공 아들 축구하다 보면 공이 바람이 빠져요. 근데 계속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죠. 아빠 막 공이 잘 안 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펌프가 같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회복 탄력성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누구나 마음에 공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마음에 공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쭉 바람이 빠집니다.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 다 동일하죠. 근데 여기에 펌프가 있냐 없냐는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이나 인터벤션을 통해서 구성원들한테 도와주는 부분이 펌프 하나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그게 이제 루틴이 4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내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나의 긍정 정서를 채울 것인가 5분 안쪽으로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생각하고요. 또 내가 힘들 때 그러니까 의지하고 대화할 수 있는 동료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한번 성찰하도록 도와주고요. 세 번째는 마음 챙김 스킬 하나 배우면 좋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혼자 눈 감고 조금 진정시키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집에 가서 고민해야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봅니다. 그리고 생각 바꿔보고요. 그 다음날 와서는 기존에 하던 행동과 다른 행동, 조금 에너지 나는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 4가지가 있으면요. 저는 구성원들이 웬만큼의 어려운 일들은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패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DX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